이렇게 뉴시드 교재는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느냐. 정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 완성 프로젝트라고 해서 정규 과정이 있는데, 뭐 1.5단계, 2단계 뭐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그 형태를 그냥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느냐를 중점을 두는 거죠. 일단 뉴 리더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중심에 와 있어요. 그 옆에 이렇게 스크린 영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단계별로 좀 달라요.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뉴시들은 이러한 형태로 이런 스타일이구나. 데뷔 취직에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이고, 첫 번째 뉴 리더스는 어떤 책이냐면은 무슨 색깔도 다르죠. 이 색깔도 다르고 이것도 리더스고요. 다르지만 이게 1단계는 뭐 그림도 있고 이제 뭐 그래요. 자, 1과 한국인 교사든지 외국인 교사든지 어느 쪽이 먼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먼저 외국인 교사가 먼저 들어간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교사가 먼저 들어가면 첫 번째 In the shuttle bus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단어가 있습니다. 영영사전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외국인 교사랑 같이 봅니다. 당연히 100% 이해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교재는 또 뉴시드에서 제작한 교재예요. 이거 학원차라든지 뭐 이렇게 아이들 경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니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본문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문이 여기서부터 이거 미국 교과서 형식으로 땄습니다. 미국 교과서. 자, 본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문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영어로 물어보고 답을 쓰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학교 버스를 탔어요. 뭐 저는 이제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이렇게 했지만 여기 퀵 체크에 보시면은 What did I get on? 뭘 탔는가? 난 못 탔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여기 써 있잖아요. I got on the shuttle bus. 이렇게 해서 이해한 거를 영어로 쓰면 됩니다. 그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 영어로만 수업하는 과정이 이게 진행이 되는데 외국인 교사랑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40분 동안 수업하고 그 다음에 40분 정도는 이제 한국인 교사한테로 갑니다. 물론 외국인 교사 할 때도 이 워크북도 있습니다. 이 워크북에다가 이제 자기의 경험 같은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 게임하는 거 뭐 괜찮냐? 그러면 답을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인 교사로 넘어가면 이 본문을 정밀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문법이 이렇고 이게 과거형이고 뭔가 영어로만 수업했을 때는 어렴풋이 알았던 거를 확실하게 이번에는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에서도 복습할 수도 있고요. 이 QR코드 찍으면 이제 제가 찍은 그 인터넷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또 보면서 복습도 할 수 있고 예습도 할 수 있어요. 자, 본문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본문이. 자, 여기서 장단점이 있는데요. 영어로만 수업하는 그 미국 교실이 있어요. 그 미국 교과서 가지고 영어로만 원어민이라고 수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장점은 영어로만 수업하면 괜찮지만 단점은 뭐냐면은 정밀하게 이게 문법이라든지 영작이라든지 스킬들을 몰라요. 자, 미국에서 살면 뭐 모든 환경 자체가 영어로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노출량이 엄청나게 많죠. 당연히 100%죠, 거의.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만 해도 이게 5년, 10년 지나면 되고 아주 잘 영어로 구사할 수 있지만 한국 환경에서는 뭐 영어 유치원이라든지 영어로만 수업하는 몰입 과정을 뭐 매일 2시간, 뭐 매일 1시간, 매일 2시간 한다 하면 해도 이게 노출량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또 한국인 그 스타일의 그 EFL 코र्스라고 해서 그 교육 방식이 또 필요한 겁니다. 영어로만 수업하는 건 ESL 코스라고 해서 영어로만 수업하는 방식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식이 같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또 한국인 이 독해하고 단어 테스트 보는 것만 위주로 가는 또 학원은 또 그 교육 방식은 또 영어 말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안 되죠. 잘. 영어로만 수업하는 것이 적응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단어 테스트도 보고 그 다음에 해석 테스트도 보고 읽기. 그러니까 원어민 발음대로 억양대로 잘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교육 방식에서는 이 교재를 가지고 본문을 보고 단어 보고 해석이 잘 되나 안 되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문을 알고 단어를 알고 원어민 교사의 그 수업을 알았다면 이 본문에 나온 주요 표현들이 있습니다. look for, 뭐 as soon as 이런 어법이나 단어들이 있어요.
이거를 문법을 철저하게 배웁니다. 문법, 어법과 문법을 배웁니다. 그래야 이 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이 철저하게 알아야 독해도 철저하게 되고 정밀하게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하기라든지 영작할 때 이 표현이 나와야 돼요. 자, 단어를 많이 암기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말을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웨이트를 외웠어요. 그럼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웨이트를 가지고 그 문장을 만들던지 네가 말을 해봐라. 나는 너를 기다려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I wait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려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왜냐면 단어를 여기 어법상으로 이게 wait for you로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경우는 뭐냐면은 나는 너를 기다려요 할 때 I am wait for you, I am wait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학원에서 이제 말하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자, wait 한 다음에 for 다음에 명사가 나온다를 배웠어요. 그러면 나는 너를 기다린다. 영어로 I wait for you. 나는 너를 기다리지 않는다. I don't wait for you. 너는 나를 기다리니? Do you wait for me?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하기 연습을 하고 그 게임도 하고 팀별로 뭐 대결도 벌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교사 들어갔을 때는 그 표현들이 나와야 되죠. 두 번째는 이제 쓰는 거죠. 이제 말하기 연습을 입으로 많이 연습을 했다면 이제 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녀는 나를 기다린다 써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쓰는 거죠. 틀렸어요. 막 예를 들어서 She waits for me 해서 wait에서 S 붙여야 되는데 S를 안 붙였다는 얘기예요. 너희도 S 붙이라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3인칭 단수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애들이 이제 그때서 또 그러고 또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이렇게 몸으로 먼저 입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히고 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냥 웨이트만 외워. 그러면 단어 많이 외워야 되니까 단어를 많이 외워야 되니까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단어를 알면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요리를 할 수가 없는데 문장도 못 만들고 말도 못하고 중요한 표현들을 배웁니다. 우리가 문법을 배운다 이러면 그 문법? 그 문법이 무슨 회화에 도움이 되고 그게 문법이 무슨 글쓰기 이런 데 도움이 되는가 이렇게 거부 반응부터 일으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지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문법을 배우고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 풀이로 들어가고 문제를 풀려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그 문제 풀려고. 그러니 문법을 배우는 것은 곧 시험이다. 시험을 풀려고 한다.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니까 당연히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근데 문법을 왜 배우냐는 거죠. 그 시험을 풀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서 그거를 자꾸 습관시켜가지고 그 문장을 만들 줄 알고 말을 이렇게 조리 있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토론 영어를 한다든지 인터뷰 영어를 한다든지 지금 뉴시대에서는 토론 영어가 있고 인터뷰 영어가 있는데 그 영어를 할 때 조리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쭉쭉 글도 쓰고 그러려고 문법을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실은 어때요? 문법을 배우고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를 계속 풀어서 자꾸 익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는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익히는 것은 며칠이 걸립니다. 며칠이 걸려야 이해한 문법을 몸으로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말로 뱉고 그 다음에 글로 쓰고. 제가 그 학부모님 상담할 때도 이렇게 문법을 이렇게 배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배웁니다. 하면은 먼저 딱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입시네. 이렇게. 저희는 입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도 입시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창작을 해봅니다. 단어, look for, SMS 이런 단어를 가지고 문장을 창작해보는 거예요. 창작해서 여기서 첨삭도 하고 채점도 합니다. 독후감을 씁니다. 우리가 배웠던 그 내용을 가지고 독후감을 써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 교사랑 거의 한 60분에서 40분에서 80분까지 길게는 80분까지 영어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교사가 물어보고 내용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적인 돌발 질문들 이런 거를 하면은 이제 손 들고 대답하고 골고루 물어보고 대답하는 그 인터뷰를 가집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종합 과정입니다. 그게 뉴 리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1단계 거고요. 이게 1단계 거고, 그 다음에 이게 1.5, 그 다음에 2단계. 자, 책은 이렇게 얇지만 여기 2권으로 되어 있고, 여기 책 2권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거의 30권 정도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 역사, 사회, 동물 여러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뉴 리더스가 그래서 중간에 종합 과정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 읽기 이런 미국 교실과 한국 교실 스타일을 두 개를 믹스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적은 독해를 했으면 단어를 알면 그걸 가지고 문법도 알아서 어법도 알아서 문장 만들기와 말하기 이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 훈련을 한 후에 독후감도 쓰고 발표도 하고 인터뷰, 영어 인터뷰도 하고. 자, 그런데 이 뉴리더스의 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면 요거 한 과정을 거치는데, 그러니까 챕터 하나를 거치는데 기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이 단계가 높으면, 예를 들어서 2단계 정도 되면, 2단계 후반 정도 되면은 금방금방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독해 단어는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고, 그 다음에 영작 막 쓰고, 독후감 쓰고, 그 다음 발표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금방 챕터가 넘어갑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하지만 이 어린 단계일수록은 이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말하기 훈련 이런 것들이 적응하는 게 필요하고요. 물론 단어 외우고 이런 것들은 뭐 하루면 끝나요. 끝나지만 단어 하루에 뭐 20개, 30개 외울 수도 있어요. 학원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스피드 연습 게임 같은 게 있습니다. 그 게임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지만 이 말하기 문장 만들기는 한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단점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단점이 뭐냐면 독해량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휘량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정된 쉬운 단어를 가지고 우리 배운 단어를 가지고 영작 연습, 말 만들기 연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그 영작 만들기, 말 만들기 할 시간에 단어를 외워요. 그 다음에 진도를 넘어갑니다. 독해하고 진도를 넘어가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비중보다도 먼저 틀을 만들어요. 문장 만들기라든지 영작 말하기의 그 틀을 만들고 나중에 단계가 높아졌을 때 이제 집어넣어요. 단어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단어책이 있거든요. 그걸 같이 집어넣으면 아이가 단어 어휘량을 많이 이제 그때 이제 채워놓으면서 이제 문장 만들기 실력에다가 그 단어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처음에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이 이렇게 종합과정을 들어갔을 때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기 때문에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은 바로 독해량이 부족하다. 책을 많이 읽고 어휘량을 많이 길러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그래서 뉴리더스 플러스라는 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독해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이제 그 다음에 어휘량을 키울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뉴시드에서 제작한 거지만 요거는 이제 시중에서 구입한 거예요. 독해량을 많이 늘어나게. 요거는 오래 걸리지만 요게 독해량을 많이 늘리는 거. 뉴시드에서는 일단은 특화된 것은 영작과 말하기. 영작과 말하기. 여기서 말하기는 회화가 아닙니다. 이게 생활회화 있거든요. 생활에서 나오는 그 생활회화,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 그런 회화가 아니고요. 말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물어보면 그 조리 있게 대답하는 그 인터뷰 형식의 말하기, 토론하기 형식의 말하기. 그 말하기 훈련을 하는 그 훈련이고 글쓰기 훈련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독후감, 단계가 높아지면 이제 에세이 쓰기, 에세이 토론을 위한 에세이 쓰기.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제 다독, 독해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을 여기서 채워주는 부분들이 있다. 이 책도 있고 이 책도 있고 이제 책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누초용이라는 걸 또 다시 한번 또 특화시켜줍니다. 저희가 어학원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또 이제 이게 초등학교랑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 진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 표현들이라든지.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잘 적응돼서 잘 배울 수 있도록 일단 3학년 과정을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반복을 많이 시켜줘요. 물론 다르죠, 내용은. 노래도 배우고 역할극도 하고 스턴 영어로 정밀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역할극이나 노래는 그냥 What's this? 뭐 It's a fan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스턴 영어는 이게 뭐지? 이것들은 뭐지? 복수형. 저건 뭐지? 저것들은 뭐지? 이런 식으로 턴으로 계속 연습을 합니다. 어휘량과 독서량이 부족할 경우 같이 읽기 교재가 들어가고요.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뉴초용이라는 교재가 같이 들어갑니다. 자, 뉴초용이 이제 4, 5, 6학년 거는 좀 다릅니다. 스타일이. 그건 학교에서 쓰는 그 듣기 평가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딕테이션 합니다. 받아쓰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쉐도잉이라는 걸 합니다. 들으면서 바로바로 말을 따라 다 말을 하는 그 쉐도잉. 원어민의 억양과 발음, 높낮이 이런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쉐도잉을 해야 됩니다. 쉐도잉은 듣기와 그
회화 실력에 도움이 되고 학교의 그 듣기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이라는 것은 학교에 있는 거랑 연관이 되면서 말하기, 회화를 좀 더 훈련하게끔 만든 교재예요. 종합과정, 다독교재, 그 다음에 학교 프로그램, 회화, 듣기 회화 교재. 물론 단계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 두루뭉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화를 배울 때 정말 미국에서 사용하는, 영국에서 사용하는 회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활용어. 그거는 이제 DVD로 합니다. DVD로 같이 끼워 넣습니다. 자, 저희가 사용하는 DVD는 티머스데이. 이거는 이제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죠. 여기 이제 권수가 많아요. 하지만 이제 한국 갖고 왔습니다. 이거. 애들이 들고 다니기 이제 편하게. 이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화면 캡처하고 해석을 쓰고, 여기 QR코드 찍으면은 비디오 반복 영상이라든지 하면서 쉐도잉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들으면서 쉐도잉 하는 거. 그래서 이 DVD를 보면서 다 이해하죠. 다 이해하고 다 들리고요. 그 다음에 그거 들으면서 자기도 따라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쉐도잉 훈련을 하는 거예요. 좀 더 높아지면 이제 부그와 엘리엇이라든지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단계가 좀 높아지면 워드마스터로 해서 단어 시험을 봅니다. 또 단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은 뉴영통, 네, 책이 두껍습니다. 이게 문법 교재, 어법과 문법 교재예요. 개정판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배웠던 모든 것을 통틀어서 아주 정밀하게 들어가는 어법과 문법 교재입니다. 이렇게 과정을 배우는데 이 아이들마다의 또는 반마다 정밀하게 또 요게 정밀하게 뭔가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가 있어요. 아, 얘네들이 아직도 3인칭 단수 he goes, 이 go에다가 s 붙여 es 붙이는 이 부분이 뭔가 아직 더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싶으면은 기초 뼈대 패턴 영어 훈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교사랑 판단해서 이 부분이 필요하니까 제가 이걸 프린트물로 뽑아 드릴 테니 요거를 수업 시간에 연습을 게임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영상 촬영하면서 테스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을 제가 따로 제작을 해서 그 반에 투입을 합니다. 반마다 달라요. 또 어떤 반은 조동사 의문문이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you go there 이거 평서문이죠. do you go there 할 때 do you 요게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또 따로 제작을 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테스트 보고 요 훈련을 합니다. 기본 뼈대 패턴 영어 훈련이라고 해서 기본 과정에서 약간의 좀 뭔가 부족한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밥입니다. 주식이에요. 이 안에는 밥도 있고 반찬도 있고 무슨 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먹지만 약간 밥이 좀 부족해. 밥을 더 추가해서 먹는 게 바로 이 과정이고요. 헬스 대회를 나가는데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그게 표준이거든요. 거기 대회 나갔는데 거기에 필요되는 그 수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몸이 어떻고 여기가 얼마나 커야 되고 자세가 어떻고 표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진 거 영양 무슨 보충제를 먹을 수 있죠. 근육 키우는 보충제 같은 거 거기에 맞춰진 보충제를 먹을 수도 있다는 이 보충제 역할이에요. 이건 밥이고 주식이고 요거는 밥을 더 추가해서 먹는 거고요. 독해, 다독, 초콜릿, 사이다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친구들이랑 나눠 먹을 수 있는 좀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친구 만나면 모두 사줄 수 있는 그런 커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필요하고 우리의 행복을 더 북돋아줄 수 있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바로 요 실용 영어 회화 보약을 먹을 수 있죠. 보약 단어 먹는 거 참 싫죠. 단어 외워야 되고 짜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보약이 됩니다.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칼슘 역할을 하는데 이게 칼슘입니다. 칼슘 가운데 딱 놓고 이게 딱 있으면 어린아이들은 이걸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수준이 된 머리가 크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에 칼슘이 딱 들어가 있으면 이 뼈대가 튼튼해지면 이 핵심 표현, 이 뼈대 아래에서 독해라든지 말하기, 글쓰기 이런 것들이 쭉쭉 뻗어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책입니다. 토론교재입니다. 2단계 중반에서 후반 정도 중반부터 시작하는 교재인데 이 토론교재는 이제 외국인 교사라고 하고만 수업합니다. 이거 한국인 교사가 투입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줄 알고 이렇게 되는 아이들은 그냥 외국인 교사를 영어로만 수업해도 가능한 교재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이 표현 아니야, 이 표현 아니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대화를 나누고 글도 쓰고 해서 자기 정립을 시킨 후에 찬성과 반대 팀을 나눠서 토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세이 쓰고 첨삭하고 에세이 발표하고 토론하고 배틀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영어 완성 과정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이다시피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고요. 중3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들어와서 저학년에 들어와서 중3까지 마무리해서 나간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목표를 마무리가 뭔 말이냐면 고등학교 수준의 그 지문과 어휘력으로 에세이, 자기 생각, 영작, 뭐 이런 것도 쓸 줄 아는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졸업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졸업한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다른 공부하세요. 뭐 수학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을 공부하시고요. 더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수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뭐 인강을 들으면서 더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인강을 들으면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죠. 기본 실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 들어가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때서부터 그 스크린 영어를 통해서 섀도잉 훈련하면서 미국 드라마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회화 훈련을 키워주시면 이제 됩니다. 물론 더 보충해서 텍스트라든지 토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수도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리시드 문화어권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